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2023년 여름, 26세 박민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 아파. 민지는 침대에 누워 신음했어요. 체온계를 보니 38도 7이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민지는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나 수진 이모야. 괜찮아? 이모, 몸이 안 좋아요. 그래? 이모가 지금 갈게. 링거 맞으면 금방 나아. 정말요? 고마워요.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이모, 어머, 얼굴이 왜 이래? 들어가자. 수진 이모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누워있어. 이모가 준비할게. 수진 이모는 가방에서 링거 세트를 꺼냈습니다. 링거병, 수액 주사기, 소독솜까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이모, 이거 어디서 구해요? 이모가 아는 사람 있어서. 걱정 마. 수진 이모는 능숙하게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팔 내밀어봐. 민지는 팔을 내밀었어요. 수진 이모는 소독솜으로 혈관을 닦았습니다. 살짝 따끔할 거야. 바늘이 혈관에 들어갔어요. 아, 참아. 금방이야. 링거가 연결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민지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맞으면 몇 시간 후에 나아질 거야. 고마워요, 이모. 괜찮아. 우리 민지 아프면 이모가 슬프지. 수진 이모는 민지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어요. 이모가 있어서 다행이야. 수진 이모는 민진이 가족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민지가 11살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민지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진 이모는 병원에서 민지 엄마를 간호했던 간호사였어요.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괜찮아요? 어린 민지가 물었었죠. 괜찮아. 이모가 잘 돌볼게. 수진 이모는 민지 엄마를 정말 잘 돌봤습니다. 밤낮 없이 간호했고 회복을 도왔어요. 민지 아빠는 수진 이모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이모님 덕분에 아내가 살았어요. 퇴원 후에도 수진 이모는 민진이 가족과 연락을 이어갔어요. 명절 때 선물도 보내고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죠. 이모 왔어. 민지는 수진 이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수진 이모는 항상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민지야,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우와, 고마워요, 이모. 민지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심한 복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아빠, 배 너무 아파. 병원 가야겠다. 하지만 한밤중이었고 응급실은 멀었습니다. 민지 아빠는 수진 이모에게 전화했어요. 이모님, 죄송한데 민지가 배가 너무 아파하는데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수진 이모가 도착했습니다. 민지야, 어디가 아파? 배요. 여기. 수진 이모는 민지의 배를 눌러봤어요. 맹장은 아니고 장염 같은데 링거 맞으면 나아질 거야. 링거요? 제가 준비해 올게요. 수진 이모는 다시 나갔다가 링거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모님, 이거 괜찮은 건가요? 민지 아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 간호사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병원 가시면 응급실 대기 시간만 몇 시간이에요. 그것보다 지금 빨리 맞는 게 나아요. 민지 아빠는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수진 이모는 링거를 놔줬어요. 신기하게도 1시간 후 민지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모, 괜찮아졌어요. 그럼 그렇지. 이모가 해주면 다 낫지. 그날 이후로 민진이 가족은 아플 때마다 수진 이모를 불렀습니다. 병원비도 아끼고 편하기도 했거든요. 이모, 저 감기 걸렸어요. 알았어. 이모가 가서 링거 놔줄게. 고마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26이 됐고 직장인이 됐어요. 수진 이모는 여전히 민진이 가족을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링거를 맞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금방 다시 아팠습니다. 이모, 저 또 열나요? 그래? 또 맞아야겠니? 이상해요. 왜 자꾸 아픈 걸까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겠지. 괜찮아. 링거 맞으면 돼. 민지는 한 달에 서너 번씩 링거를 맞았어요. 그런데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민지야,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직장 동료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요즘 자꾸 붓니? 병원 가봤어? 아니, 집에서 링거 맞고 있어. 링거, 누다 놓아줘. 우리 이모가 간호사셔. 동료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집에서 링거를. 그게 합법이야? 응, 뭐가? 간호사가 집에서 링거 놔주는 거 불법 아니야? 민지는 멈칫했어요. 불법이라고? 당연하지. 의사 처방 없이 링거 놔주는 건 불법이야. 민지는 그제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 민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가정 방문 링거, 무면허 의료 행위,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한 기사를 클릭했어요. 무면허 간호사 불법 링거로 수천만 원 벌어. 기사를 읽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법 링거에는 정체 모를 약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장기간 복용 시 신장 손상, 간 손상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 민지는 손이 떨렸어요. 설마 이모가? 다음 날 민지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최근에 몸이 계속 안 좋아서요. 검사 좀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해볼까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지 씨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뭐가 안 좋은데요?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높고요.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혈액에서 이상한 물질이 검출됐어요. 이상한 물질이요? 스테로이드 성분이에요. 과다 복용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약 안 먹는데요. 그럼 이상하니요. 이 정도 수치면 장기간 투여받은 거거든요. 민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 링거로도 들어갈 수 있나요? 링거요? 당연하죠. 링거에 뭐든 섞을 수 있어요. 민지는 숨이 막혔어요. 이모가 링거에 뭔가 넣었다는 거야? 병원을 나온 민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세요? 무면허 의료행위요. 그리고 상해죄도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수진 이모가 10년 넘게 링거를 놔줬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이 망가졌다는 것. 혹시 증거 있으세요? 링거 병이요. 집에 아직 있어요. 가져오세요. 성분 분석해야 합니다. 민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서랍 속에 남아있던 링거병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그날 밤 민지는 수진 이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저예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이모,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말해봐. 이모가 저한테 놔준 링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 병원 갔다 왔어요.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
뭐가 안 좋은데? 간이랑 신장이요. 그리고 혈액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왔대요. 수진 이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이모, 링거에 뭘 넣은 거예요? 민지야, 대답해 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영양제야. 영양제요? 그럼 왜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그게 이모는 간호사도 아니죠. 그렇죠. 수진 이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모, 무면허 의료행위랑 상해죄로요. 민지야, 이모가 너 살려준 거야. 네 엄마도 살렸고. 살려줬다고요? 제 몸 망가뜨려 놓고요.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러신 거예요, 이모? 민지야, 미안해. 이모도 먹고 살아야 했어. 뭐라고요? 이모, 간호사 아니야. 면허도 없어. 그냥 돈 벌려고 한 거야. 민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15년 동안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5년 동안 속았어. 다음 날 경찰이 수진 이모를 체포했습니다. 수진 씨 무면허 의료행위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 이모는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간호사 면허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링거를 놔준 겁니까? 인터넷에서 배웠습니다. 유튜브 보고. 형사들은 경악했어요. 유튜브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링거에는 무엇을 넣었습니까?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식염수만 넣었어요. 처음에만요? 네, 나중에는 스테로이드를 섞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효과가 빨라서요. 링거 맞으면 금방 나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부작용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한 번에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형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링거를 놔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모르겠어요. 한 50명 정도. 50명이요. 네, 소문나서 많이 왔어요. 병원비 비싸니까. 형사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피해자가 50명이면 중형받을 겁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편 민지는 추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민지 씨,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얼마나요? 최소 한 달이요. 간과 신장을 회복시켜야 해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의심도 안 하고. 아니에요. 누구나 속을 수 있어요. 의사가 위로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이모를 믿었는데 병실에 누워있는 민지에게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민지 아빠도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아빠, 잘못 아니에요. 수진 이모를 우리가 너무 믿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만났어요. 혹시 수진 씨한테 링거 맞으신 분이세요? 40대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저도요. 경찰이 연락해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아, 제 간도 망가졌대요. 그 여자 때문에 민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피해자가 맞나 봐요. 네, 듣기로는 50명 넘는데요. 5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속았던 겁니다. 한 달 후 수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5년간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53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중 3명은 영구적인 장기 손상을 입었고요. 민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하지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지는 민지를 봤어요.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3억 원을 배상하라. 수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지는 법원을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박민지 씨,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니. 하지만 신장은 아직 회복 중이에요.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민지는 한 여자를 마주쳤어요. 민지 씨죠? 니. 누구세요? 저는 정혜진이에요. 저도 수진 씨 피해자고요. 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속았어요. 혜진이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거든요. 병원비도 아끼고. 저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자꾸 아프고. 혜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딸도 링거 맞았어요. 수진 씨한테. 딸도요? 니, 10살인데 지금 신장 투석 받고 있어요. 민지는 숨이 막혔어요. 10살짜리가. 니, 평생 투석 받으며 살아야 해요. 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왜 병원을 안 데려갔을까? 민지는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로서 확인했어야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 씨, 우리 피해자 모임 만들었어요. 피해자 모임이요? 니, 같이 치료 정보도 공유하고 법적 대응도 함께 하려고요.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 토요일에 모여요. 일주일 후 민지는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카페 단체석에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김수연이에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를 했어요.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수진에게 속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링거 맞았어요. 저는 7년이요. 저는 12년. 숫자가 쌓일수록 분노도 커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돈 때문이겠죠. 5천만 원이나 벌었다잖아요. 5천만 원. 우리 건강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화나죠. 정말 화나요.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탐정입니다. 사건 의뢰를 받아서 수진 씨를 조사했어요. 조사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남자에게 쏠렸어요. 수진 씨가 번 돈. 어디 갔는지 아세요? 어디요? 병원이요. 병원. 네. 수진 씨 아들이 백혈병이었어요.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백혈병? 니, 16년 전에 진단받았고요. 치료비가 어마어마했대요. 남자는 서류를 펼쳤어요. 수진 씨 남편이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요. 그래서 수진 씨가 혼자 아들 치료비를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 면허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니, 16년 동안 아들 치료비 때문에요. 민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들을 살리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까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제 딸은 평생 투석받으며 살아야 해요. 수진 씨, 아들 살리려고 제 딸 죽인 거잖아요. 맞아요. 변명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혼자 생각했어요. 수진 이모도 피해자였을까?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어요. 누구 면회입니까? 이수진이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피해자예요. 일주일 후 면회가 허가됐습니다. 민지는 교도소로 향했어요. 면회실에서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어요. 교도소복을 입은 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모.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왜 왔어?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모, 아들, 백혈병이었죠.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조사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는 평생 관리해야 해요. 신장도요. 알아. 정말 미안해. 다른 피해자 중에는 10살 여자아이도 있어요. 평생 투석받아야 해요. 수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괴물이었어요. 왜 이러신 거예요? 정말 왜요?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치료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파산해서 도망갔고, 전 혼자였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민지 엄마를 병원에서 봤을 때 정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퇴원 후에도 도와드렸어요. 무료로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돈을 줄게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죠. 민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네 아들 치료비가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 몸을 망가뜨린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민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모, 아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죽었어요. 3년 전에 결국 못 이기고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돈 벌었는데 결국 못 살렸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의미도 없었는데 여러분 몸만 망가뜨렸죠. 민지는 눈을 감았어요. 이모도 불행했구나. 민지야, 나 용서 못 받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줘요. 처음에 너희 엄마 도와준 건 진심이었어요. 너의 가족 좋아했어요. 정말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래도 용서는 못해요. 당연해요. 그래야 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봐요. 민지야, 부디 건강 회복하길. 민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며 민지는 하늘을 봤어요. 복잡하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됐어요. 박민지 씨, 이제 거의 정상이에요. 정말요? 니, 약은 계속 드셔야 하지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좋은 소식. 응, 많이 나았대. 다행이다. 혜진 언니 딸은요? 응, 투석은 계속 해야 하는데 적응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니요. 두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민지야, 나 결정했어. 뭘? 수진 씨 용서하기로. 민지는 놀랐어요. 용서요? 응, 용서 안 하면 나만 힘들더라. 그래도 알아. 딸 생각하면 죽이고 싶어. 지금도.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계속 미워하면 내가 병들어. 그래서 놓아주기로 했어. 수진 씨를. 민지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대단해요. 아니야.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1년 후, 민지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직장에도 복귀했어요. 민지야, 오랜만이다. 다들 보고 싶었어요.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다. 민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만약 이모를 의심했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민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이수진이었어요. 민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지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미안해. 너를 다치게 한 것, 너의 가족을 배신한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나는 앞으로 3년을 더 여기 있을 거야. 나오면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너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이수진. 민지는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모. 민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3년 후 수진이 출소했습니다. 민지는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 후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어요. 민지야, 이모. 두 사람은 멈춰섰습니다. 건강해 보이니? 니, 이모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야, 나 괜찮아요, 이모.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알아.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잘 지내세요, 이모. 민지는 돌아섰습니다. 민지야, 니 부디 행복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이모를 만났다. 용서는 아직 못했다. 하지만 놓아주기로 했다. 나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민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